큰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오늘장 주제 보겠습니다. 과연 반등 움직임 오늘 나오고는 있는데 이 부분이 일시적일지 아니면 지속될지 여부 궁금하실 거예요. 국내 증시 앞서서 8거래일 연속해서 하락했는데 과연 오늘장 반등이 하락의 멈춤을 의미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생각하기 싫은데 현상을 좀 점검을 하려면 다시 좀 떠올려서 복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밀렸잖아요. 왜 이렇게 하락을 했던 건가요? 예, 근래 이제 상당 한 일주일 동안 시장 계속 밀렸는데, 근래 한 2, 3일 걸 정도는 상당히 좀 낙폭이 컸죠. 예, 그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좀, 겹쳐가지고, 나왔을 텐데, 결국에는 이제 제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거는 이제 원달러 환율인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미국 달러 지수하고 원달러 환율하고 제가 그 그림을 좀 겹쳐놨는데, 보통은 이제 미국 달러 지수하고 우리 원달러 원이라고 같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요 근래 이제 초록색 박스권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그 원달러 환율이 미국의 달러 지수는 그다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갑자기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다른 신흥국들도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유독 우리나라만 유별나게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큰 직접적인 원인인데, 거기에는 물론 이제 테이퍼링 우려들이 있으면서 이제 그 외국인들이 달러를 좀 가지고 나가는 부분도 있긴 있겠지만, 그렇다면 신흥부에 다 빠져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만 왜 빠져나갔냐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하반기에 대한 경기 우려감이 크게 작동을 좀 한 것 같고요. 그 경기 우려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갑자기 또 대두가 됐는데, 첫 번째는 이제 반도체 부분이죠. 반도체가 이제 4분기부터는 디램 가격이 좀 빠질 거다는 업황 불안이 대두가 되면서 반도체 섹터 매도는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할 것 없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5조가 넘게 팔았으니까요. 굉장한 이제 매도가 나왔고, 반도체가 또 이제 우리나라 수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이제 관련 이제 여러 가지 회사까지 합치면은 40%가 넘기 때문에 반도체 쪽이 안 좋아진다면은 그렇다면 하반기, 4분기부터 우리나라의 수출 경기 자체가 별로 안 좋겠구나라는 이제 이런 심리가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를 좀 떨어뜨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던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급락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기차 섹터가 사실 어제 그 코스닥의 급락을 좀 부채질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차 쪽에서 소재들이 어제 갑자기 또 급락을 했죠. 리튬 가격이 2배 급등을 했다. 이러면서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업체들의 이제 위기다.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갑자기 또 급락을 했는데, 이제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런 조그만한 뉴스에도 다시 차익 실현 매물이 이제 굉장히 또 쏟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저께 보면 또 테슬라가 또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같이 하락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다행히 전기차 섹터 쪽은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한 가지는 지금 백신 보급률이 OECD 국가 중에서는 지금 굉장히 저조한 편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거리두기 수도권에는 4단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코로나 재확산이 이게 줄어들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지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보기에는 식당 못 가게 하고, 여행 못 가게 하고, 펜션 같은 데도 지금 3인 이상 못 가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외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셧다운, 락다운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경기 불안감으로 확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달러가 좀 빠져나가면서 원달러 환율이 치솟았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갑작스럽게 우리 시장에 급락을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네, 입장 바꿔놓고 보니까 우리 내부에서 보면은 확진자 수 증가세가 다른 나라보다 괜찮아, 뭐 방역 잘하고 있어라고 스스로 위안하지만은 해외에서 봤을 때는 경기가 거의 얼음 상태에 와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함께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의견을 주신 거네요. 그러면은 지수로 다시 넘어가서 오늘장 같은 경우는 유가증권 시장 9거래일 만에 반등 움직임 나타나거든요. 하루짜리 좀 기술적인 반등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바닥이 나와서 추세 전환 가능한 상황으로 보시는지요? 일단은 이제 브레이크 정도 이제 잡는 걸로 이제 보입니다. 오늘 일단은 그 환율이
진정세를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뭐 엄청나게 급등을 했고 오늘도 보면은 거의 1,800원 가까이, 그러니까 최고가가 1,179원 70 이렇게 찍었는데 1,180원 가까이 갔다가 이제 오늘 다행히 음봉을 좀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급등을 했다가 음봉이 나온다는 거는 이제는 어느 정도의 이제는 워낙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이제 그 환율이 이제 뭐 여기서 바로 또 이제 진정되지는 않더라 할지라도 옆으로 좀 흘러줄 것 아닌가 하는 이제 기대는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반도체 쪽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잡는 분위기고 배터리 섹터도 오늘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전반적으로 본다면 시장 하락에 브레이크를 지금 이제 잡는 형태다. 네,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반등폭이 좀 크네요. 양봉이 더 이제 길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또 이제 그 하지만 이제 미국의 테이퍼링이라든가 또 이제 중국 경기 불안감이 요즘에 이제 그 경제 지표 잘 못 나오면서 또 이제 뭐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늘 이렇게 난제이기 때문에 또 상방도 또 제한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반등은 어느 정도 나오겠지만 추세 변환까지는 좀 지켜봐야 좀 알겠고요. 그 추세 변환이 가능한지는 우리나라한테 달린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글로벌 증시에 달려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아마 반등 후에 횡보 정도 예상을 합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61선 정도까지의 반등 많이 나오면은 3,530 정도까지의 반등 그건 저 있고요.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적에 61선 정도까지 3,200 뭐 3, 40 정도까지 반등 가능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는 또 횡보를 또 하면서 관건은 이제 미국 증시가 방향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박스권 부근까지는 회복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에 또 강한 상승보다는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을 예상을 해주셨는데 좀 전에 이런 것에 대한 방향성 문제는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 분위기를 좀 봐야 된다 해주셨잖아요. 어제 오후에 중국 증시가 아래쪽으로 방향이 좀 잡혀가지고 오전까지는 좀 괜찮다가 오후에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현재 한 30분 전에 출발한 상황을 보니까 중국이 상해종합도 그렇고 심천도 강보합권 정도 기록하면서 추가 하락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의 움직임은 좀 어떻게 파악하시나요? 네, 어제 오후에 중국이 갑자기 이제 밀려 그러니까요. 내려갔는데, 이제 어제 이제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은 이제 중국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이라는 곳에서 인터넷 부정 경쟁 행위 금지 규정이라는 것을 자기네들 홈페이지에다가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인터넷 기업에 대한, 요즘은 이제 중국은 그 기업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확대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될 거다라는 이제 우려감들이 시장에 또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 매물이 나왔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이제 이게 뉴스가 크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 부분은 또 앞으로 이제 상당히 좀 민감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금 하이힐드 채권 발행을 규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하이힐드 채권들을 발행을 해서 무려 이제 금리가 14%짜리나 돼요. 이런 것들을 발행을 해가지고 외국인들 돈을 모아서 부동산 개발을 하고 중국 내에서도 하고 또 이제 외국에 있는 부동산도 사고 막 이랬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중국 내에 있는 부동산 가격을 급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그 하이힐드 채권 발행을 규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제 돈줄이 이제 막히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 하이힐드 채권 발행이 안 되게 되면은 그냥 일반 채권 중국 거 사느니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이 지금 한 7, 8% 되거든요. 중국계 지금까지 한 14%였기 때문에 중국으로 갔던 건데 빼서 차라리 그냥 미국 거를 사면 되니까 돈을 또 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돈이 또 빠져나왔을 거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왜 제가 보자고 그러냐면은 이게 중국인들이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부동산 매각에 나서게 되면은 왜냐하면 돈을 지금 만들어야 되니까 중국 내에서 개발 중인 것은 중국 정부 눈치를 보기 때문에 중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외국에 투자한 부동산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좀 빠져나갔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 중국 경기 지표가 요즘에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나오고 있죠. 그림 잠깐 보시면은요. 중국의 생산과 소비와 투자 지표,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그리고 총 고정 자산 투자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회복세가 지금 2월 달부터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 같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중국 증시에 대한 매력도를 좀 떨어뜨리는 부분이라서 어제 물론 이제 그 방아쇠는 인터넷 부정 경쟁이기 때문에 이제 급락하긴 했지만 요 근래 이제 외국인들이 빠져나오는 분위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 게임 업체 규제 관련 소식이 나왔을 때 그때는 충격파가 좀 크게 왔는데 오늘 이 인터넷 기업 관련해서는 크게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방금 말씀해주신 이 중국에서의 특이 동향이 우리 증시에는 어떻게 좀 소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저는 중국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규제 또 이제 외국인들의 움직임은 앞으로 중기적으로 상당히 더 위험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지난번 게임 규제 때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때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중국 증시를 어느 정도 좀 지켜내고 있지만 이 부분이 확대가 되게 되면은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위험해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봐야 되겠고 그 징후는 어디서 봐야 되냐면은 위안화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안 달러 보시면은 요 근래 옆으로 횡보하면서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뭔가 움직임이 있게 된다면은 이제 중국 정부가 그 부분은 이제 뭔가 이쪽에 통화 정책을 사용을 할 거라는 거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어떻게 이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이제 가속화될 겁니다. 그래서 위안 달러의 움직임이 특히나 이제 그 위안화 절하 쪽으로 움직이게 된다면은 또 미국의 공격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래서 위안 달러 움직임을 면밀히 보시면서 지금은 중국 상해종합지수보다도 환율 쪽을 더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투자 전략 세워주세요. 오늘 이제 빅피처는 공주거리 초입이다. 시장 변화를 지켜보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공주거리가 뭐냐면은 이제 자동차가 한참 빠르게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끼익 하고 쓰는 이제 그런 거리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공주거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참 급락을 하다가 바로 V자 반등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브레이크를 잡고 뭐 내일은 또 음봉 또 뭐 다음 날은 또 양봉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브레이크를 잡고 어느 진정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정된 이후에 다시 유턴을 해가지고 상방으로 틀어야 되는데 그 기간 내에 글로벌 증시가 괜찮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상방으로 틀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브레이크 잡는 기간 내에 글로벌 증시가 흔들려 버리면은 잡다 말고 또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섣부르게 지금 이제 저가 매수다 해가지고 너무 적극적으로 매수보다는 조금 더 관망이 중요하다 보입니다. 네, 그리고 시장 좀 반등하면은 그럼 현금을 좀 챙겨 놓으면서 안정적으로 가는 전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현금 뭐 한 30% 정도 이상은 반등 심하다 비중 확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